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12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자,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전 사장급 인사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황선수 삼성전자 전무, 성마협회 전무를 했지요.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 공여자는 보통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뇌물수수는 최소 10년 이상이지만은 거기에 비해서는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은 특가법에 의해서 액수가 올라갈수록 형이 가중되지만은 뇌물 공여한 사람은 이런 특가법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이 법도 잘못된 겁니다. 준 놈이나 받은 놈이나 똑같고, 준 놈이 원인 유발자이기 때문에 받은 놈만큼 때려야지, 준 놈은 작게 하고 받은 놈만 공무원이니까 뇌물죄로 세게 한다는 것도 매우 잘못된 법의 행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재용이 12년이 나왔느냐? 즉 이재용에게 이렇게 이 법정형이 높아진 부분은 재산국의 도피인데요. 도피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을 경우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특검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부분은 뇌물 공여가 아닌 재산국의 도피 혐의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특검의 계산을 본다면 12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고, 특검이 기준 형량이 최소한도 10년인데 지금 재산 도피 관련해서 이 기준 형량보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을 더 낮게 구형할 수도 없어서 12년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물 공여와 같이 엮여 있는, 즉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서 재산을 국에 도피했고, 또 이거 외에도 다른 범죄들이 다 뒤섞여 있는데 여기에 최소 형량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자백을 하고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10년 이하로 구형하기는 어려웠을 건데, 주범인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12년을 구형한 것은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적절한 형량이다라는 겁니다. 최고 15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보다는 낮아진 데 대해서는 주된 범죄가 재산국의 도피는 뇌물 공여 과정에서 벌어진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선고가 이렇게 나올 거냐? 저는 매우 회의적이며, 개인적으로 베팅을 하라면 이재용은 석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사건의 핵심은 삼성이 돈으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못 접근해서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오늘 또 제 말 듣고 쓰잘데없는 댓글 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제 생각이 절대 안 바뀝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는 반드시 건절되어야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범죄를 호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만 나라 꼬라지 좋게 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이거는 이거대로 또 뒤집어야지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이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가요, 뇌물 공여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 뇌물 공여하는 과정에서 재산 도피가 뇌물을 주기 위해서, 즉 국내에서 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준 돈은 해외 재산 도피가 없습니다. 해외에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재산 도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을 한 것이 뇌물이 아니라 삼성의 스포츠 지원이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마디로 뇌물과 해외 재산 도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요, 특검도 말로는 뭐 엄청나게 높은 형을 때리고 완전히 그냥 건절을 시키겠다라고 했지만은 때린 내용을 보면요, 나중에 이재용이 빠져나갈 구멍을 살짝 마련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솔직히 눈에 보이는 걸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음모론적인데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지만은 항상 제가 생각한 내용들이 맞더라고요. 내가 음모론에 빠진 건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한마디로 꼬락서니가 음모론에 못지않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꼬라지가 모든 픽션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다큐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재용 12년, 최지성, 장충기, 그 다음에 박상진이 다 10년씩 받았다. 그 황성수가 7년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용의 역할에 대한 특검의 판단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즉 이 말이 뭔가는 보통 두목이 한 명 있고 회사에서 오너인데 돈 줘, 다 지시했습니다. 그럼 밑에서 수행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1, 2년이거나 집유죠. 그거 안 한다고 하면 잘리고 불이익을 받을 거니까 죽지 못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구형을 한 내용을 보면 이재용이 12년에 밑에 10년씩 때려버렸습니다. 특검은 우리는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는 박근혜도 구속시키고 최순실도 구속시키면서 이재용은 구속 안 시킬 수 없으니까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사실 악우가 맞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재용도 구속시켰는데 처음에는 구속도 영장도 좀 잘못 써가지고 기각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예 검찰은 이재용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재용을 엮었지만은 이재용에게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슬쩍 열어주는 것이 이재용이 지시해서 다 된 게 아니라 밑에서 참모들이 다 알아서 각자 했다. 그래서 이재용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라고 우리가 완벽하게 말하는 건 아니다. 10년씩 받았으면 각자가 다 자기 판단해서 뇌물을 주고 사후적으로 이재용이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재용이 완전히 총지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지를 이 구형 형량에 보면 딱 넣어놨습니다. 자, 특검은 겉으로는 이재용이 뇌물 제공을 주도했으며 이 범죄의 최종적 수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최지성, 장충기 이런 사람들은 다 이재용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했는데, 그런데 결심 공판에서 이들 세 사람을 이재용하고 사실상 비슷하게 12년 10년 비슷하지요. 이렇게 때린 부분은 법조계에서는 법정에서 이재용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최지성이나 장충기 등을 삼성 경영진의 책임을 이재용과 똑같이 봤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최순실 무녀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이재용 주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기존의 자세에서 후퇴해서 삼성 경영진이 결정을 했고 이재용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법조계 일부에서는
특검의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이재용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이재용의 무죄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박근혜 최순실도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파의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최순실만 빠져나오면 되고 또 삼성의 이재용은 대한민국을 살린, 한마디로 마치 대한민국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냥 이 방송을 하다가 듣는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지언정 이재용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결국 삼성그룹의 뇌물죄 여부는 박근혜 최순실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자, 이재용은 재판받는 신분인데 실제로 범죄에 대해서 지금 완벽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좀 아는 사람들은 이재용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이 안 될 거다, 재판부가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간부들이 이재용에 대해서 특검에서 했던 말을 지금 와서는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 밑에 똘마니들이 알아서 다 했다, 그 정도는 가들이 결정해 놓고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지성이나 장충기나 한마디로 박상진이가 10년씩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이미 그 각부에 맞춰주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은 박근혜와 이재용 두 사람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또 이재용이 정유라를 알았는지가 핵심인데요. 이게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 수사 때 나왔던 최순실 진술이 빠져있다. 결국 뇌물죄를 성립할 수 있는 원천적인 것들이 지금 사라져 버리고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 경제 공동체를 끊어버리면 최순실도 빠져나간다. 최순실이 한때 삼성을 비난하다가 최근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아버지 말고는 크게 누구에게 야단 맞아 본 적도 없다라는 발언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지금 법적으로 조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삼성의 전략의 핵심은 뇌물죄만 벗기면 나머지는 다 벗겨진다는 거고, 뇌물죄가 되더라도 최지성이만 엎으면 된다, 최지성이 다 뒤집어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 직접 청탁했다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선고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판결 보나 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판결에 아직도 흥미가 있으십니까? 이재용 무죄 시나리오 가동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이 뭔가는 보통 두목이 한 명 있고 회사에서 오너인데 돈 줘, 다 지시했습니다. 그럼 밑에서 수행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1, 2년이거나 집유죠. 그거 안 한다고 하면 잘리고 불이익을 받을 거니까 죽지 못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구형을 한 내용을 보면 이재용이 12년에 밑에 10년씩 때려버렸습니다. 특검은 우리는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는 박근혜도 구속시키고 최순실도 구속시키면서 이재용은 구속 안 시킬 수 없으니까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사실 악우가 맞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재용도 구속시켰는데 처음에는 구속도 영장도 좀 잘못 써가지고 기각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예 검찰은 이재용에 대해서 뭐 제대로 접근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재용을 엮었지만은
이재용에게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슬쩍 열어주는 것이 이재용이 지시해서 다 된 게 아니라 밑에서 참모들이 다 알아서 각자 했다. 그래서 이재용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라고 우리가 완벽하게 말하는 건 아니다. 10년씩 받았으면 각자가 다 자기 판단해서 뇌물을 주고 사후적으로 이재용이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재용이 완전히 총지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지를 이 구형 형량에 보면 딱 넣어놨습니다. 자, 특검은 겉으로는 이재용이 뇌물 제공을 주도했으며 이 범죄의 최종적 수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최지성, 장충기 이런 사람들은 다 이재용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했는데, 그런데 결심 공판에서 이들 세 사람을 이재용하고 사실상 비슷하게 12년, 10년 뭐 비슷하지요. 이렇게 때린 부분은 법정에서 이재용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최지성이나 장충기 등을 삼성 경영진의 책임을 이재용과 똑같이 봤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각가지 여러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을 경우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특검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부분은 뇌물 공여가 아닌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특검의 계산을 본다면 12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고 특검이 기준 형량이 최소한도 10년인데 지금 재산 도피 관련해서 이 기준 형량보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을 더 낮게 구형할 수도 없어서 12년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뇌물 공여와 같이 엮여 있는, 즉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서 재산을 국외 도피했고 또 이거 외에도 다른 범죄들이 다 뒤섞여 있는데 여기에 최소 형량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자백을 하고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10년 이하로 구형하기는 어려웠을 건데, 주범인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12년을 구형한 것은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적절한 형량이다라는 겁니다. 최고 15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보다는 낮아진 데 대해서는 주된 범죄가 재산 국외 도피는 뇌물 공여 과정에서 벌어진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선고가 이렇게 나올 거냐? 저는 매우 회의적이며 개인적으로 베팅을 하라면 이재용은 석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사건의 핵심은 삼성이 돈으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못 접근해서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오늘 또 제 말 듣고 쓰잘데없는 댓글 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제 생각이 그래서 삼성이 최순실 무녀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이재용 주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기존의 자세에서 후퇴해서 삼성 경영진이 결정을 했고 이재용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법조계 일부에서는 특검의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이재용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이재용의 무죄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박근혜 최순실도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파의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최순실만 빠져나오면 되고 또 삼성의 이재용은 대한민국을 살린, 한마디로 마치 대한민국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냥 이 방송을 하다가 듣는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지언정 이재용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결국 삼성그룹의 뇌물죄 여부는 박근혜, 최순실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자,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자, 이재용은 재판받는 신분인데 실제로 범죄에 대해서 지금 완벽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좀 아는 사람들은 이재용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이 안 될 거다, 재판부가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간부들이 이재용에 대해서 특검에서 했던 말을 지금 와서는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 밑에 똘마니들이 알아서 다 했다, 그 정도는 가들이 결정해 놓고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지성이나 장충기나 한마디로 박상진이가 10년씩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이미 그 각부에 맞춰주고 있다고 절대 안 바뀝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는 반드시 건절되어야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범죄를 호도하기 위해서 그래 그랬더니만 자락꼬라지 좋게 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이거는 이거대로 또 뒤집어야지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이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가요, 뇌물 공여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 뇌물 공여하는 과정에서 재산 도피가 뇌물을 주기 위해서, 즉 국내에서 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준 돈은 해외 재산 도피가 없습니다. 해외에 정유라의 성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재산 도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을 한 것이 뇌물이 아니라 삼성의 스포츠 지원이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마디로 뇌물과 해외 재산 도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요, 특검도 말로는 뭐 엄청나게 높은 형을 때리고 완전히 그냥 건절을 시키겠다라고 했지만은 때린 내용을 보면요, 나중에 이재용이 빠져나갈 구멍을 살짝 마련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솔직히 눈에 보이는 걸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음모론적인데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지만은 항상 제가 생각한 내용들이 맞더라고요. 내가 음모론에 빠진 건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한마디로 꼬락서니가 음모론에 못지않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꼬라지가 모든 픽션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다큐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재용 12년, 최지성, 장충기, 그 다음에 박상진이 다 10년씩 받았다, 그리고 황성수가 7년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용의 역할에 대한 특검의 판단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즉, 이 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제 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12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자,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전 사장급 인사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황선수 삼성전자 전무, 성마협회 전무를 했지요.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 공여자는 보통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뇌물수수는 최소 10년 이상이지만은 거기에 비해서는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은 특가법에 의해서 액수가 올라갈수록 형이 가중되지만은 뇌물 공여한 사람은 이런 특가법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이 법도 잘못된 겁니다. 준 놈이나 받은 놈이나 똑같고, 준 놈이 원인 유발자이기 때문에 받은 놈만큼 때려야지, 준 놈은 작게 하고 받은 놈만 공무원이니까 뇌물죄로 세게 한다는 것도 매우 잘못된 법의 행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재용이 12년이 나왔느냐? 즉 이재용에게 이렇게 이 법정형이 높아진 부분은 재산국의 도피인데요. 도피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